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20번, 20이 주제고요.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원래 경제, 사회 쪽이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조선 후기가 좀 크죠. 왜냐면 조선 후기는 우리가 근대 사회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가운데 사회 경제적 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경제가 비중이 꽤 큰 겁니다. 조선 후기는. 그러면 조선 후기 신문제를 정리를 하면요. 일단 조선의 신문제를 앞에부터 볼게요. 이 나라가 15세기에 처음 출발할 때는 신분이 두 개예요. 그렇죠? 출발할 땐 두 개입니다. 출발할 때. 15세기 법제적인 신분제도가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양인,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천인.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는 양천제라고 하죠. 양인과 천인이 있다. 맞죠? 자, 근데 16세기로 들어가면은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인데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생겨요. 운영상.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실제 운영상 신분이 4개로 운영되는데 그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양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중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백성, 상민,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천민. 이걸 우리가 반상제라고 하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 전기 때 얘기예요. 자, 그럼 후기로 넘어갈 때는요. 조선의 신문제가 흔들린다, 신문제 문란이다. 자, 그게 배경은 정부에서 기인한 겁니다. 정부가. 임진왜란 거치면서 정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신분을 아예 대놓고 팔아요. 공명첩 납속책 기억하시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신분들한테 신분을 대놓고 팔아서 그들을 위로 올린다고요. 요게 먼저 시작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양반이 늘어나고 나머지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층별로 하나씩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그 가운데 양반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신분제 문란이 딴 게 아니에요. 조선 전기 양반은 그냥 높으신 분들이에요. 누구나. 근데 조선 후기 양반은요. 양반도 양반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꼭대기에 올라간 권세에 있는 권반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향촌에서 간신히 위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향반도 있고요. 아니면 거의 몰락해서 아예 임노동자급이 된 잔반도 있어요. 이게 양반 계층의 분화예요. 그 다음에 중인의 경우에는요. 제가 별도로 문제로 보려고 그냥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중인도 신분 상승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봐야 되는 게 상민인데요. 상민의 대부분은 우리는 농업 중심 국가니까 농민일 거라고요. 대부분. 근데 농민은 옛날에 어려운 농민들 다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 후기 때는 농민도 농민 나름이에요. 이양법이 일반화되면서 소수의 농민은요. 그 가운데 부유한 농민으로 성장한다고요. 그게 바로 분홍이에요. 하지만 대다수는 소장농보다도 못해서 자기 땅을 잃고 떨려난 임금 받는 노동자가 될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일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녀야죠. 그래서 그가 곧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일반 도시나 아니면 광산이나 폭으로 가는 거죠. 일감을 찾아서. 그래서 조선 후기에 광산과 포구 등지에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다. 이런 지문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비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급해서 일단 땡겨 쓴 거죠. 근데 문제는 당장 세금 낼 자원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노비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노비를 양인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한다고요. 이게 조선 후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아시겠죠? 양반도 양반 나름, 농민도 농민 나름, 노비는 정부가 풀어주는 정책을 취한다. 자, 요까지가 기본이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중인층 관련된 얘기를 볼 텐데요. 중인. 이게 제가 중인을 공부하시는 걸 이게 주변에 좀 봤을 때 모호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수험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를 하나 찍어놨어요. 일단 이론은 203페이지였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제는 우리 어디 볼 거냐면 209페이지에 있는 4번인데요. 15년 9까지 구급 문제입니다. 자, 사료 나와 있죠? 밑줄친 우리에 해당되는 계층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제가 문제를 계속 크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문제에 나를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문제 유형을 아예 보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고 어떤 식으로 속일 건지까지. 네, 그런 문제예요. 보시면
우리는 본시 모두 4대부였는데 호는 의 또는 역에 들어갔다. 네, 이게 뭐냐면 의관, 역관 같은 기술직 중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중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중인이라고 하면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중인 그러지 마시고, 중인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중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술관들이 있고요. 이 기술관에 해당되는 게 의관이나 아니면 역관이나 아니면 천문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술관이에요. 그리고 중앙관청의 실무 담당하는 서리도 있고요. 지방관청의 실무 담당하는 향리도 있고요. 그리고 양반집 자식인데 끌어내렸던 서얼이라는 계층도 있어요. 이들이 중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인은 되게 다 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넓은 의미 중인은 이 모든 사람을 얘기하지만 좁은 의미 중인은 누구만 얘기하느냐. 그건 기술관만을 딱 얘기하는 거죠. 기술관만을.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앞선 주제에서 제가 한번 다뤘는데, 첫 번째 주제는요, 향리예요. 향리. 근데 이 향리는 시험 문제가 그거죠.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를 비교한다가 시험 문제죠. 근데 고려의 향리보다 조선의 향리는 격화됐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기술관과 서얼을 비교한다. 요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유형이 있다는 거죠. 자,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서얼 같은 경우에는 양반집 자식인데 끌어내렸죠. 이 사람들한테는 과거 시험에서 페널티를 부과해요. 그 페널티가 뭐냐면 문과 응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무과나 잡과는 제한이 없다. 근데 기술관은 문과를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이쪽 부분에 오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기술관은 문과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문제점은요, 문과 봐도 좋은 자리를 안 보내주죠. 그게 바로 청요직이라는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할 때 분명히 달라요. 둘이. 그리고 임난 거치면서 신분 상승 노력을 쭉 해서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정조 때도 일정 부분 등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3, 4 청요직, 여기에 완벽하게 진출을 해요. 그 차별이 철폐된 시기가 물론 시기가 좀 늦긴 합니다. 철종 때요. 근데 이거를 보고 기술관들이 저도요 라고 하니까 국가가 여기서 안 된다고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발 제한 다르고 끝날 때 결과도 다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기술관이냐 서얼이냐를 사료로 줘서 구분하게 한 다음에 이것들을 지문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뭉술하게 보지 마시고 중인은 되게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문제를 낼 수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해요. 전기 때는 향리, 후기 때는 둘을 비교하는 문제.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요, 의 또는 역 얘기 나왔죠. 의 또는 역. 의관, 역관 얘기 나오는데 이게 기술관들이에요. 그러면 기술직 중인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밑에 하나씩 보시면 되죠. 집단으로 상소해서 청해직 호통을 요구한 건 맞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형평사, 자, 이거는 백정들입니다. 고려의 백정은 일반 백성, 조선의 백정은 도축업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권과 결탁하고 향회를 장악해서 향촌사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 관권과 결탁해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네, 소수의 분홍들이죠. 그럼 이들은 재력을 갖추게 되면서요, 양반 신분을 사서 향촌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던 사족들, 구양들이랑 향촌에서 둘이 싸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쟁에 비유해서 향전이라고 부르죠. 향전. 그래서 이쪽은 신양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유양소를 복립해서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사의 풍속을 바로잡으려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존의 구향들, 사족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는 것처럼 사료를 보고 중인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기술관인지 아니면은 그 서얼인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들어가야 돼요. 지문을.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신문제 문란이다라고 하는데, 신문제 문란이 딴 게 아니라 이름이 주는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의 양반은 높으신 분들이지만 조선 후기 양반은요, 양반도 양반 나름이다. 권반, 향반, 잔반. 중인의 경우에는 신분 상승 운동을 계속 할 거고요. 농민도 농민 나름이다. 대부분 몰락했지만 개 중에 소수의 분홍도 있더라. 이들을 우리는 뭐라 부를 것이다? 신양이라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민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노비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풀어준다고요. 이 풀어주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 풀어주는 조치가 대부분 왜 나타나는가? 이거는 국가에서 당장 세금 낼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앞선 주제에서 우리가 보기도 한 것 같은데 조선 후기 들어가서 순조 원년이에요. 1801년도예요. 네, 이때 공노비 중앙관서 제외한 일부, 일부 제외한 6만 6천 명을 해방시키는 조치도 나타나는데 이런 조치가 전부 다 국가에서 세금 낼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를 양인화시킨다. 이런 조치예요. 이런 조치.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출제순위 22 주제를 한번 봤습니다.